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여행은커녕 멀리 사는 가족들 얼굴도 못 보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해외여행도 떠나고 멀리 사는 가족들도 걱정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비행기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스튜어디스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그 즈음에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퇴사했었어요. 제가 퇴사하고 나니 급작스레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비행을 쉬는 날이 더 많아지고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다들 저 따라 퇴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 커리어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만약 퇴사하지 않고 버텼어도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일을 결국 그만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승무원 일을 그만둔다 해도 제가 일했던 경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승무원 그만두고 다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돈 무지하게 밝혔던 한심한 전남친을 손절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간단히 저희 집안 이야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음악가세요. 아버지께서는 작사, 작곡을 둘 다 하셨는데 현재는 일을 쉬고 계세요. 8년 전 위암에 걸리셔서 그때부터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께서는 경제적인 조건보다 오로지 아버지 인품만 보시고 결혼하셨대요. 가난한 예술가인 아버지께서 돈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정말 부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기억 속이나 지금이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가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다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엄마처럼 아빠를 닮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가인 아버지께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벌어도 그 벌이가 많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하시고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육아를 하면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정수기 파는 일을 하면서 저희 가족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곡 일을 하시면서도 돈이 안 될 때는 공사장에서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언제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던 아버지께서 암 때문에 힘없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암조차도 아버지 탓이라며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한창 승무원 면접을 보던 때라 아르바이트를 고정적으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 정수기도 잘 안 팔리는 때였어서 그때가 가장 저희 집의 암흑기였습니다. 그즈음 정말 운 좋게도 저는 그토록 바라던 항공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병원에서 독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했고 다행히 아버지는 그 힘든 병마를 이기셨죠. 퇴원하시고 나서 간병에 힘쓰셨던 엄마는 다시 정수기 회사에 복직하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욕심이 많아서 회화 학원을 등록했어요. 외국인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조금 더 유창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은 바로 그 직장인 영어 학원에서였어요. 제가 비행 근무 시간이 바뀌거나 비행이 연착되면 시간이 없어 승무원 머리를 풀지 못하고 학원에 갔는데요. 그 뽕이 들어가고 올백인 머리 스타일을 어필하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제 헤어스타일을 보고 아는 채 말을 걸어오더군요. 승무원 준비생이신가 봐요. 아, 네. 저도 아는 동생이 그쪽 분야에 일해서요. 열차 승무원? 아니면 항공 승무원? 어떤 쪽 준비하세요? 항공 승무원이요. 너무 예뻐요. 승무원 꼭 붙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대화 나눈 적 없는 사람이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제 몰골도 일하다 와서 형편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가짜 웃음을 짓고는 불편하게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복도에서 종종 마주칠 때마다 참 반갑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청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처음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이름조차 몰랐는데 그 남자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엄청 친근하게 부르더라고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서 저는 늘 딱딱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만날 때마다 제게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 성격도 쾌활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요. 연애라고는 고등학교 때 선배 짝사랑한 거 말고는 해본 적 없는 저는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당연히 남자 보는 눈이 그때 있을 리가 없었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우연히 승객으로 탄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조금 알고 지냈다고 그 순간 얼마나 반갑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따라 무척 힘들었던 비행이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은 혹시나 저를 만날까봐 챙겨왔다며 주섬주섬 간식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 따스함에 반했던 것 같아요. 남자도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제게 대시했습니다. 서로 사귀기 시작하고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역시나 제가 처음 봤던 첫인상 그대로 사람 참 좋아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잘 웃고 쾌활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30대에 그런 놈을 만났더라면 실체를 알아차렸을 텐데. 그땐 저도 지금보다 순수하고 어렸기 때문에 첫눈에 반했다는 남친의 말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더라고요. 옷이나 신발을 보면 언제나 준 명품은 되는 브랜드였고 가방은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이더라고요. 여자인 저보다 가방을 자주 바꿔든 남친을 보고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다지만 똑같이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매달 새로운 아이템 샀다고 자랑하는 남친에게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달마다 저축에 적금까지 빠져나가면 별로 안 남던데 자기는 어때? 나? 나는 월급 받아도 크게 저축이나 적금 같은데 돈 넣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너보단 여유롭지? 난 현재 충실한 편이거든. 뭐? 저축이랑 적금을 안 하고 있다고?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요즘엔 다들 적게라도 적금 한두 개는 들고 있어, 오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저축하고 살자, 응? 우리라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우리라니. 아니, 우리 한 살이라도 젊고 이렇게 벌고 있을 때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잖아. 매번 자기 쇼핑하는 거 옆에서 보면 몇십이 아니라 많게는 100 단위로 쓰는 것 같아서 나 사실 조금 걱정돼. 너 설마 지금 나 사치 심하다고 돌려가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난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오빠 경제관념이랑 내 경제관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한 번쯤 오빠랑 이야기 나눠봐야겠다고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결혼했니? 장아야, 너 너무 앞서지 마.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오빠야말로 내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난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 꺼낸 거였지. 내가 저축이랑 적금 안 들었다 했지 내 재산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럼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까 나도 그럼 하나 말해도 되는 거지? 너 승무원이라 돈도 잘 버는데 왜 항상 돈에 예민하게 구니? 데이트할 때도 난 가끔 분위기도 내고 싶은데 넌 저렴한 것들만 찾아서 너 따라 입만 맞춰줬어. 그리고 연인이니까 가끔 비싼 호텔 가서 호캉스도 즐기고 싶은데 돈 아까워하는 너 보면 이해 안 되고 답답할 때 많았어. 하지만 난 나랑 네가 다르다고 해서 너처럼 입 밖으로 안 꺼냈잖아. 나는 너한테 다 맞춰주고 배려하는데 넌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하려 그래? 너 선 넘은 거야.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오빠, 내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어? 내가 조급해서 미안해.
난 오빠를 비난할 생각으로 말한 게 절대 아니란 것만 알아줘. 진짜 걱정돼서 한 말이야.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비슷하게 벌고 있잖아, 우리. 그래서 이제 그만 말해. 아, 상아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난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도 있고 내가 버는 돈도 있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쓰면서 사는 거야.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 씀씀이도 당연히 다른 거야. 내가 사치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너 자격지심 생길까봐 얘기 안 했었거든? 근데 너 너무 열등감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나도 좀 듣기 거북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알았어, 오빠. 그만해. 싸우기 싫어. 싸움은 네가 먼저 걸었잖아.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싸움을 하고 한 달 동안이나 냉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둘 다 화해를 원했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욱해서 심하게 말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가끔 분위기 낼 겸 오빠 입맛에도 맞추겠다고 사과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다시 만나기로 했는지 제 스스로가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전부 다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남자 안 만나야지 하고 인생을 배우는 기회도 됐던 것 같아서 이제는 자책하며 후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더 어렸어서 판단력이 흐렸거든요. 그냥 남친의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궁상맞은 거란 생각도 들고 남친의 말대로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은 각자가 다르니 씀씀이도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네요. 그래서 그 순간은 미친 듯이 창피해서 그 이후론 돈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안 꺼냈습니다. 그냥 재력에 따라 다르게 사는 거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남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란 것도 자연스레 알게 됐습니다. 남친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해주셨다는 비싼 명품 시계를 보고 한번 몰래 속으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남친의 말로는 어머니께서 금융업계에서 일하신다 하셔서 제가 얼마나 남친에게 가짜는 조언을 했나 싶어 얼굴이 화끈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돈에 대해 잘 아시는 어머님께서 잘 관리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좋아하는 남친은 남들이 보기에 허세는 있어 보였지만 심성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여유로워도 딴 길로 안 새고 회사도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살갑게 구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아들처럼 굴면서 능글맞게 밥 한 끼 얻어먹는 남친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아이고, 어깨 주물러 준 값으로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그냥 청양고추 가득 썰어 넣은 된장찌개 말고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둘이 뭐야? 나 왕따 시켜? 우리 딸 분발해야겠어. 아들이 주물러 주는 게 훨씬 시원하더라. 치, 엄마 딸 서운해? 뭐해? 경쟁자. 이제 어머니 밥하실 동안 아버님 다리 주물러 드리러 가자. 에헤이, 난 됐어. 손님으로 왔으면서 무슨 다리를 주물러. 그냥 상아랑 놀다가 들어가. 에이, 예비사위가 해드릴게요. 예비사위는 무슨,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 아빠께서는 매번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며 남친의 손길을 거부하셨어요. 가끔 아빠의 냉정한 모습에 서운해하는 남친을 보며 엄마께서는 분위기만 내는 거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엄마께서 전 남친 얘기만 나오면 잘해준 게 후회되신다며 엄청 억울해하세요. 그럼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보, 그니까 내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니까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꼭 당신 말 새겨드릴게요. 역시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현명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남자 번호는 없어서 그런 놈 만나서요. 아니다. 너가 왜 미안해하니?
다 인생 경험이지. 그럼 그런 남자를 만나봐야 이상한 놈 거르고 좋은 놈 만나지. 이렇게 역시 아빠가 제일 현명하시다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회자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좋았던 제 남자친구가 왜 전 남자친구가 됐는지 그 이유가 슬슬 궁금하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헤어지자는 말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결판 지은 건 저였지만요. 아무래도 제가 승무원이다 보니 부모님 주변 분들 중 선짜리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짜리 거절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시라며 엄마께서는 자연스레 남친과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결혼도 어느 정도 모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돈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남친이랑 하겠지. 제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아빠의 저작권료 통장을 제게 내미시더라고요. 딸,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랑 내가 이 통장은 안 건드렸다. 나중에 너 결혼하는데 단 몇 푼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말이다. 나중에 통장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은 너 결혼 자금으로 써. 엄마, 아빠. 부모님의 응원에 저는 용기를 내서 남친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말이야. 당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그려놔야 하지 않나? 결혼? 그런데 생각보다 남친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결혼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해보고 대화가 흐지부지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남친과 2년가량 만났는데 저는 남자친구 집에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한 분 계셨는데 매번 남친의 입으로만 안부를 듣고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런 말 꺼낸 적 없던 남친에게 은근히 서운도 했고 오히려 남친은 살갑게 저희 집에 잘 오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건 아닌가 아차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야,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엄마가 보고 싶으시대. 진짜? 우리도 이제 혼기 꽉 찼으니까.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 많이 봤으니까 저도 남친과 그런 사이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웠는데 저 혼자만 허물켠 게 아니라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남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남친의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준 거 아니야?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날 묘하게 웃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남친이었어요. 남친의 집에 도착하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속으로는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남친의 본가는 조금 허름하고 많이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친이 본인의 씀씀이를 합리화시켰던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저는 그 점이 싫은 게 아니라 남친이 해왔던 말과는 전부 다르니 속으로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도 곧 재개발 될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고 엄마께서 두시는 거야. 아, 그래? 저는 그냥 그렇구나. 내가 또 뭘 몰랐구나 싶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한다고 사서는 그곳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남친의 말과는 조금 다른 풍경의 집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밝게 웃으며 남친의 엄마에게 인사드리니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굴이 반반한 게 다가 아니야. 네? 너 승무원이라고? 거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데? 가족이면 항공권은 공짜로 받을 수 있나? 난 죽어라 이래서 한평생 내 아들 먹여 살렸다. 너도 설마 결혼한다고 일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 난 살림도 바깥일도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며느리를 원한다. 초대받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쏘아붙이는 남친 어머님 때문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 좀! 엄마,
우리 방금 왔잖아. 앉으라고 말부터 안 하군. 상아야, 여기 앉아. 남친도 그 상황이 짜증나는지 잔뜩 예민해 보였어요. 알아서 앉으면 되는 거지. 뭘 앉으라고 말해야 앉아? 아,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집에 어른들은 뭐 하시니? 에휴, 없는 집끼리 만나면 무슨 미래가 창창하겠어. 너도 참 너 좋다는 넉넉한 집 딸들 두고 왜 이런 애를? 사람 앞에 앉혀두고 무안하게 만드는 남친 엄마 때문에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 네. 저희 엄마는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음악가세요.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현재는 쉬고 계십니다. 뭐? 엄마가 정수기? 아유, 게다가 아빠는 뭐? 아니, 결혼해서도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참 곤란하다. 넌 어디 아픈 데 없냐? 건강한 거 맞아? 아들, 이 상황 엄마는 매우 당황스럽다. 엄마, 얘기 좀 제대로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아버님 암투병 하셨었는데 지금은 완치하셨어요. 그럼 뭐하니? 암은 가족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지금 건강하냐니까? 저 일하면서 건강이 조금 나빠져서 승무원은 일은 올해까지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강사를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남친은 자기 엄마와 똑같이 멋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친 엄마는 골똘히 생각하다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멀쩡한 승무원 일 그만두고 뭐가 어째? 아들, 넌 이런 애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온 거야? 집안은 모자라도 승무원이라길래 웬만하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해주려고 했다. 너 일 그만두면 절대 내 아들이랑 결혼 못한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너 혼자 생각하다 이제 말해? 애초에 취직할 생각이었냐? 내가 좀 산다니까 빌붙고 싶었어? 와, 뒤에서 승무원 그만둘 계획하고 있었던 거 소름 돋는다. 너 설마 아직도 내가 진짜 너한테 첫눈에 반한 줄 알아? 그런 척 한 거야. 너 얼굴 그 정도면 반반하고 여친이 승무원이면 내 기도 살고 월급도 많이 버니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라고. 승무원 그만두면 나랑 헤어질 각오해. 분명히 말했다. 너 일 그만두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너의 메리트는 승무원이라는 그 이름값이야. 저는 참다 못해 남친의 뺨을 날렸습니다. 두 모자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디 예비 신랑 뺨을 때려? 예비 신랑이라뇨.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도 승무원 이름값 운운하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졌네요.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런 집안에 시집 못 오겠거든요. 그리고 아줌마, 어떻게 처음 뵙는 자리인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물 한 잔 없이 취조부터 하나요? 저 무슨 잘못해서 경찰서 조사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너도 그래. 너 그동안 엄마가 금융업계 다니고 집은 50평대고 집안에 자산 많고 나랑은 수준이 다르다며. 너란 사람 온통 거짓말 투성인데 들어오는 순간까지 내가 참았어. 그런데 돈은 없어도 예의 없고 인성 모자란 집이랑은 나도 절대 결혼할 생각 없거든? 김칫국 마시지 마. 뭐, 아줌마? 싸가지 봐라.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자 남친 엄마는 제게 버릇없다며 들어본 적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더라고요. 네네, 이왕 버릇 없는 김에 가져온 과일 바구니도 도로 가져갈게요. 제 돈 썼는데 여기 두고 가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건 두고 가. 들고 왔는데 그걸 또 도로 가져가는 게 어딨니? 직접 사드세요.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던가요. 저 꿀 같은 휴무에 차려입고 여기까지 온 거 시간 낭비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속상하거든요. 말하는 꼬락서니가 너 진짜 싹수가 노랗다 못해 지린내가 난다. 네네, 아무렴요. 여기 오는 길에 엄청 지린내가 나더라고요. 재개발 빨리 되기를 응원할게요. 아무 말 못할 것 같던 제가 반박하자 남친과 그의 엄마는 당황해서 더 이상 제게 더 말은 못하고 이내 화를 내면서 둘이 싸우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니 애가 탔겠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그 만남을 이어가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남친은 본인이 아쉬운지 그날 이후로 절 붙잡으려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제가 전부 피하니까 제 비행 스케줄을 이미 알아보고는 공항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붙잡길래 공항 카페에서 간단히 끝내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금융업계 다닌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네가 평소에 돈 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말이야. 속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 너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거야. 그래도 엄마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너 용서 구하면 받아주신대. 그리고 진짜 막말로 승무원 그만두면 너만 손해야. 엄마랑 나는 너 인생이 진심으로 걱정된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남처럼 굴어? 진짜 나랑 헤어지기라도 할 거야? 너 나 껍데기만 보고 만난 거라며. 네가 실토해놓고 나랑 계속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그리고 너도 너지만 너희 어머니 진짜 사람 불러놓고 무안 주고 윽박 지르며 막말까지. 됐고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 나 승무원 그만둘 거고 네가 네 입으로 나 일 그만두면 우리 헤어지는 거라며. 나 이미 회사에 퇴사 통보했고 너랑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야. 알겠니? 찾아오지 마. 아, 찾아와도 난 없을 거니까 찾아오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야, 너 진짜 승무원 그만둬?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너 집에 돈도 없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나 붙잡아야 하잖아. 자존심 부리지 마. 내가 특별히 하자 있는 너네 집안 눈 감아 줄 테니까 너도 자존심 그만 부리고 나한테 와.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너 미쳤니? 지금 나보고 뭐? 하자? 맞잖아. 너네 아빠 완치하셨다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막말로 암은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조소가 섞인 놈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뺨을 갈기고 싶었는데 유니폼을 입은 상태라 겨우 참았습니다. 그 대신 교양 있게 말로 그놈을 처참하게 만들어줬어요. 나 공항이라서 이 정도 참았지. 바뀌었어 봐. 너 아작냈어. 야, 남의 인생 혼수 두기 전에 네 인생이나 돌아봐. 너 그러다 곧 파산할걸? 저번에 네가 형편에 맞게 씀씀이가 다르다며. 진짜 웃기고 가짠다. 뭐? 재개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우리 집 평가하는 거야? 좀 낡기는 했어도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재개발 가능성도 있거든? 게다가 우리 엄마 나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나 용돈 주시는 분이야. 모욕하지 마. 너야말로 지금 보니 나 껍데기 보고 만난 거 아니야? 내가? 널 뭘 보고?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집 곧 이사해. 뭐?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알 바야? 거짓말하지 마. 돈 나올 구석 없는 집안인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맘대로 생각해. 그대로 무시하고 가려하자 전 남친은 궁금한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간신히 공항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그 끈질긴 놈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빠가 주셨던 저작권료 통장을 정리했더니 아빠의 말씀과는 다르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정리해온 통장 내역을 보시곤 엄마와 한참 우셨었죠. 그동안 정신없이 사느라 몰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옛날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가 많이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계기로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도 그놈은 술 취해서 제발 다시 생각하라며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집착을 해대서 저는 번호도 바꿨습니다. 무시하고 차단해도 어떻게 이 번호 저 번호로 다양하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모든 사실을 아시고 경악하셨어요. 제가 조금 순화해서 전달해드렸는데도 엄마께서는 뭐 그런 놈과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이 있냐며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께서는 여전히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했지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제게 물려줄 거 일찍 물려주시겠다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두 분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고향 땅에서 살고 싶다 하셨죠. 그런데 결혼은 고사하고 그 미친놈 때문에 연애든 결혼이든 다 질려버렸거든요. 평생 이렇게 부모님과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집을 고른 건 부모님께 지금도 비밀입니다. 아파트 잔금 다 치를 겸 부동산 이모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인데요. 아파트 부동산 앞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엄청 요란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월세 보증금에서 까라고요. 몰라요. 배째요. 나가라고요? 누구 맘대로? 참나, 고작 3개월밖에 안 밀렸는데 정없게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곳에서 많이 자취해봤지만 1년 가까이 못 내도 이해해주고 보증금에서 까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 걸 보고 부동산 이모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저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며 힐끔 봤는데 전 남친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참 더럽고 질긴 인연이다 싶어서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부동산 이모께 들으니 그 오피스텔이 신축이라 보증금도 높고 월세에 관리비까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비싼 오피스텔에 덜컥 입주해서 월세 못 내서 저런 사람 많다며 골치 아프다고 하셨죠. 그동안 그렇게 사치 부리더니 돈에 허덕이는 꼴까지 보니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다 끝나고 부동산 안으로 전 남친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담당자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나가봐야 해서요. 예. 볼일 보고 오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아직 미혼이라셔서 깜짝 놀랐어요. 혼자 힘으로 아파트 대출 안 끼고 사는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일 하시는지 실례지만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하고 프리랜서 강사로 예비 승무원 교육하고 있어요. 어머, 어쩐지 얼굴도 너무 예쁘시더라. 근데 승무원이 연봉 높은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아니,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승무원 지망생이거든요. 다음에 좀 상담받으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명함 드릴게요. 승무원으로 일할 때 연봉은 높긴 했는데요. 여기 아파트 계약한 건 제 돈 아니에요. 저는 저축한 돈 따로 있고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외동딸인 저한테 주고 싶다 하셔서요. 아버지께서 음악가이신데 저작권료가 좀 쏠쏠해요. 어머, 진짜 복 받으셨네. 나 일단 다른 분 잠깐만 안내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일부러 전 남친 들으란 듯이 얄밉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알게 된 전 남친의 얼굴은 볼만했어요. 당장 제게 말 걸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나서는데 따라 나온 전 남친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붙잡고 묻더라고요. 아버님 저작권료가 그렇게 많았어? 왜 나 만날 때는 티를 안 냈어? 아버님 대단하시다. 제가 대꾸하지 않자 전 남친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상아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너 강사 일해도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미쳤다고 내가 너 같은 애랑 만나? 내가? 왜? 지 월세 하나 제대로 못 내놓은 놈이 어디서 허세야. 꺼져.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상아야, 제발. 너 많이 화난 거 알아. 근데 장인어른 말고도 집안에 남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지. 장인어른? 너 미쳤어? 드디어 정신이 가출한 거야? 우리 아빠 편찮으시다고 비웃을 때는 언제고 돈 많으시다니까 군침 흐르니? 이거 안 놔? 너 같은 버러지 놈을 우리 집에서 왜 받아주겠니?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때라 해봤자 몇 개월 전인데 지금은 좀 낫고?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세요? 그때 부동산 이모께서 다시 다가오셨고 저는 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아세요? 왜 이러세요? 어머 총각,
왜 모르는 아가씨 바짓가랑이를 잡아요? 그러다 잡혀가요. 놈은 등짝을 몇 대 맞고서는 허탈한 얼굴로 사라지더군요.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아파트로 이사하고 전 남친을 다시 여기서 마주치게 될까봐 너무 찝찝했어요. 부동산 이모에게 은근슬쩍 물어보니 그 인간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으니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이모 말로는 젊은 사람이 빚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우편함에도 빚 독촉 우편이 한가득이었다며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네요. 진짜 한심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놈 제가 예전에 씀씀이 충고한 거 들었으면 그 꼴은 안 나지 않았을까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 남친도 쫓겨났다 하고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오랫동안 다니셨던 정수기 회사를 그만두신 지도 2년이 넘었었죠. 엄마 정수기 다닐 때 알던 동생이야. 아들이 너무 사고만 치고 다녀서 그거 매번 갚고 다니느라 정작 수중에 모은 돈도 없대. 내가 짠해서 해줄 건 없고 정수기라도 비싼 거 해주려고. 정수기 말고도 비데랑 이것저것 다 해줘야지. 엄마, 또 너무 다 해주면 그 이모께서 좀 부담스러우시지는 않을까요? 나 잘된 거 다 뻔히 알고들 있는데 오히려 안 해주면 엄마가 욕먹을지도 몰라. 저는 쉬는 날이라 소파에 누워있다 잠들었고 곧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깼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정수기 설치 기사님과 이모 총 2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 이모가 낯익은 얼굴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정말 성공했네요. 얘기 듣기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입구부터 부잣집 아파트인 거 티가 딱 나더라고. 성공해서도 이렇게 저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거 별거는 아니지만 귤 한 봉지 사왔어요. 이런 걸 뭐하러 사와? 아유, 잘 먹을게. 들어오세요들. 딸, 엄마 손님들 오셨어. 그만 자고 일어나. 그 말로만 듣던 공주 직접 보는 거야? 우리 공주 쉬는 날이라 자다 깨서 몰골이 좀 그렇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전 남친 엄마를 먼저 알아보고 아주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귤봉지를 떨어뜨리는 전 남친 엄마를 보고 엄마는 왜 그러냐고 당황하셨습니다. 엄마, 그때 나 물 한 잔도 안 주고 하대하던 전 남친 엄마 기억나지? 그 몹쓸 놈이랑 그 몹쓸 놈 엄마라는 사람? 이분이야, 엄마. 뭐? 언니, 그게 아니라요. 얘, 너 정말 미옥 언니 딸이니? 아니, 정수가 지금 내 딸 하는 말이 사실이냐? 언니, 그게, 아유, 미안해요. 나도 내 코가 석자라 뭐 할 말이 없네요. 참나, 그놈 엄마가 정수기 넣으라는 말이지? 정수기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겠다. 다른 제품 계약도 안 할 거야. 당장 돌아가. 기사님 죄송해요. 설치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출장비는 입금해 드릴게요. 기사님께서 먼저 나가시자 무릎 꿇고 비는 전 남친 엄마였어요. 언니, 내가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 계약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 딸이랑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는 꼴 못 봐. 저기 아줌마, 집에 과일이 많아서요. 귤은 도로 가져가서 아들이랑 드세요. 저는 얄밉게 그분께 귤봉지를 쥐어주며 배웅했습니다. 그 뒤로 전 남친 엄마는 무슨 낯짝인지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홍기 꽉 찬 아들, 딸 지금이라도 이어주자고 뻔뻔하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는 어디 귀한 내 딸 넘보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고 심성 곱게 써야 일도 잘 풀리는 거라며 쓴소리 하셨다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아줌마를 향해 엄마는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날렸죠.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다 소문낼 줄 알아? 불편하게 자꾸 연락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오래 쓴 전화번호까지 바꿔야겠어? 엄마가 진짜 지인들한테 소문이라도 낼까봐 더 이상 연락이 오진 않는다더라고요.
엄마가 한동안 세상 참 좁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친한 후배 도와주려 했더니 그런 인성을 가졌는지 꿈에도 몰랐었다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말이죠. 전 남친 엄마를 보면서 이 세상 생각보다 좁으니 당장 인연이 아니더라도 내일 다시 어떻게 그 인연을 마주칠지 모르니 평소에 심성을 곱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예비 승무원들 교육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픈 곳 없이 무탈하시고요. 말씀드리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긴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